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역사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역사를 공부하는 건 조금 결이 다른데, 우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난 지금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냥 옛날 이야기를 단순하게 듣는 것과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 이 지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not make sense of the facts 라고 했고, 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자, make sense of가 무엇을 이해하다입니다. 뭘 이해하냐면 the facts of the past. 과거의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if not의 의미죠. They are embedded in stories.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the fact of the past예요. 이 과거의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 묻혀 있는 거야. 베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 파묻혀 있지 않다면, 자, 수동태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stories of necessity,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라고도 했는데 부사가 될 때도 가끔 있어. 도사가 될 때가 가끔 있고요. 필연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야기들은 are not neutral collections of fact. 사실들의 중립적인 모음집이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 역사의 이야기들, 뭐 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의 중립적인 모음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엔 뭐냐면, 이야기 속에 이 역사적 사실들, 과학적 사실들이 파묻혀 있는 파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는 파편일 뿐이고, 부분일 뿐이고, 이것을 엮는 스토리가 들어가는 순간 필연적으로 관점이라는 게 생긴다. 절대로 not neutral 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봐. 야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뉴트럴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장에서 딱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사실은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조각일 뿐이다. 알았지? 두 번째,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절대로 not neutral.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떤 관점이 분명히 있다. 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이걸 좀 뽑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장에서 이런 것과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구나라고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뽑아내는 걸 하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걸 단순하게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Stories are necessarily selective.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선택적이고 selective, subjective, 주관적이며 attractive, 매혹적이다. 자, 그래서 가장 짧은 이야기들조차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자 혹은 전달자가 자기가 고른 거야. 자기가 고르고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특정한 의도를 담는다고. 무엇에? in story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매혹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한테 나 옛날 이야기 해줘. 뭐 이런 조카가 있을 리 만무하고 동생이 없겠지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계속 할머니한테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재밌는 얘기해줘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계속 나한테 엄마 재밌는 얘기해줘 했던 게 기억이 나. 그러면 이제 나는 옛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우리 할머니도 나한테 옛날 얘기 재밌게 해주려고 참 노력하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든 뭐든 내가 이제 꾸며서 하건 아는 얘기를 하건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알았지?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좀 재밌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도 내가 아는 얘기 중에 고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 shortest of stories 가장 짧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야기들 중에 가장 짧은 것도 자 여기 뒤에 복수명사 써요. 그치만 최상급 이건 하나잖아. 그래서 is 수일치 그래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은 것도 is the result of choices.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conscious and unconscious.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선택의 결과물이다. 자, 여기에서 갑자기 왜 뒤에 떨렁 형용사가 이렇게 나왔는지. 자, 이건 사실은 which is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형용사만 명사를 꾸며주면 뭐 그냥 명사 앞에다 쓰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서 쓸 때는요. 이때는 이제 명사 뒤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좀 세련되고 강조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 왜 갑자기 뒤에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 which is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문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조차 어떤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뒷문장에서는 그래? 선택했는데 그 선택들이 무슨 선택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의 예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influence subtly, 미묘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대놓고 야 이게 진짜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주인공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슬쩍 바꿉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influence subtly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invest power. 아니 이야기가 누구한테 파워를 줘요? 누구한테 권력을 부여해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자의 기록은 이제 승자에게만 이긴 사람에게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진 사람은 아예 지워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주인공으로 세우느냐 그 사람한테 힘을 다 몰아주는 권력을 다 몰아주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콩쥐 팥쥐에서 콩쥐만 너무 착하고 복받을 사람이야 팥쥐는 나쁜 년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팥쥐를 주인공으로 세운다고 해봐. 그러면 팥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가 붙는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make hidden moral judgment라고 했는데 이건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무슨 소리냐. 그냥 딱 듣기로는 우리는 항상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이야기꾼의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런 주관적인 잣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make hidden moral judgment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and always distort. 그리고 또한 언제나 왜곡합니다. by omission. 생략을 통해서. 그치? 자,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근데 이게 핵심인 거야. 요게 핵심입니다. 자, 봐봐. 우리가 1부터 10까지 다 말하면 지루해. 그래서 재밌는 1, 3, 7만 골라 말합니다. 우린 보통 그래. 근데 빠진 잠깐만, 요거 내가 써야겠다. 1, 2, 3, 4, 5.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1부터 5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장황하고 지루해. 그래서 재미있는
1번, 2번, 4번만 골라서 얘기해. 그럴 수 있지. 재미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1, 2, 4만 얘기하고 3번, 5번을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얘네가 진실의 핵심일 수 있거든. 근데 요거를 그냥 재미를 위해서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야기가 distort, 왜곡됩니다.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건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 이 문장 요 influence부터 invest, make, distort 이거 병렬 구조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선택을 해요. 즉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준 문장입니다. This is why all educated citizens need not just facts.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why는 이제 이유를 얘기하지요. 뭐한 이유? 모든 교육을 받은 학식 있는 시민이 need 하고 필요로 해. 뭘 필요로 해? Not just fact about the past, but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not only but로서의 이제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but history as a discipline.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학식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 디시플린으로서의 역사도 필요한 이유이다. 디스는 바로 앞문장을 얘기하겠죠.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왜곡과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치? 이야기는 왜곡과 편견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이 이제 디스고 이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건데 all educated citizens 그러니까 모든 학식이 있는 내지는 교육받은 시민 혹은 이건 이제 지성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지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야. Not just fact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but history as a discipline. 그런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자, 이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얘기하는 건요. 결국엔 역사적 사고력 아니면 비판적 분석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 표현 일단은 이 문장은 this is why도 중요하고 not just but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고 그냥 듣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그냥 사실의 단편 조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학문으로서 사고력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떤 유튜버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지 맘대로 편집해서 올렸어. 근데 우리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죠.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고 어떤 연예인에 관한 것이든 뭐든 간에 그냥 올려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올려버렸어. 근데 많이 배우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오 진짜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려. 하지만 나같이 공부한 여자 혹은 여러분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지성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저 유튜버 저렇게 얘기해? 왜 저것만 보여줘? distort by omission. 뭔가 생략을 했다, 뒤틀렸다, 이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에 근거 어딨어? 에비던스를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요 팩트 너머에 의도를 읽어내는 힘이
바로 history as discipline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왜 역사학이 필요하다고? 이 팩트는 재료일 뿐이야. 재료인 거야. 근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사고력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딴 게 아니라 정말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요 뒤에 또 나오는데 요 for가 지금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오죠? 그러면 because처럼 쓰입니다. 왜냐하면 알았지? 왜냐하면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해해요? Why history takes the form. 의주동이지 왜 역사가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 학문적인 이 어카운트는 설명도 되고 기술도 되거든. 설명하다, 기술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설명에서, 학문적인 서술에서, 기술에서 이 어카운트 잘 기억해. 이 기술은 서술. 알았지? 설명. 이렇게 된다. 이 학문적인 기술에서 it은 앞에 히스토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띄고 있는 요 더즈는 바로 앞에 takes를 받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학문적인 기술에서 역사가 띄고 있는 자 지금 여기 목적어 없잖아. 그치? 역사가 띄고 있는 그런 형태를 왜 역사는 가지고 있는지 그런 형태를 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학문적 설명, 기술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논문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아무리 논문을 좀 사진을 보여주려고 해도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논문은요 되게 딱딱해요. 딱딱한 논리적 흐름입니다. 논리적 문장만 있고요. 그리고 미주, 각주 막 이런 설명들이 달리는데요. 그것도 다 되게 전문적이면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한자어도 되게 많이 쓰고요. 도대체 이렇게 왜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소설이나 이야기 뭐 이런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래 뭐 각주, 미주, 한자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문체 자체도 굉장히 건조한 문체고요. 건조한 문체. 여러분들 논문 보라고 그러면 미칩니다. 쇼츠 같은데 계속 빠져있다가 큰일 나. 그래서 자 우리 앞에 문장하고 다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보자면 이제 이 시대의 이 지성인들은 다 이렇게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역사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렇게 딱딱하게 재미없게 기록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성인들에게는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라는 학문 왜 여기서 필요하다고요? 왜 지성인들한테 왜 필요하다고요? 학자들이 왜 역사를 이렇게 건조하게 딱딱한 논리적 문장으로 미주각주 달고 한자어로 왜 설명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소설이나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외울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이야기로만 하면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만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 누군가의 이런 사심이 들어가고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가고 선택이 들어간.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말이야.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자,
학문적인 규율에 따른이라는 표현이에요. disciplined는. 그래서 학문적 규율에 따른 역사적 논증은 is not the same as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과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stories.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한 다음에 it requires 했어요. 이 it은 앞에 나온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학문적 규율에 따른 역사적 논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학문적으로 서술된 그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건데 학문적 규율에 따른 이 이야기들은 requires familiarity with abstract generalization,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and an ability to make use of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 자, 여기까지 오는데 정신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일단 지금 이 학문적 규율에 따른 역사의 논증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익숙함인데 abstract generalization, 추상적인 일반화에 대한 익숙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이전에 학문적으로 논해진 것, 그러니까 학문적 담론, 이것과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an ability, 어떤 능력인데 그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이냐면 make use of는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증거와 논증 방식, 그리고 분석적 구조를 뭐 하기 위해 substantiate면 입증하다예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 증거와 논증 방식과 분석적 구조를 이용하는 그런 능력. 이 세 가지를 이 역사적 논증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일단은 학문적인 그런 역사 글들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글이라고 하기보다는 학문적인 역사는 일단 추상적 일반화인데, 자, 이건 무슨 소리냐? abstract generalization 무슨 소리냐면 그냥 누가 죽었다,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누가 죽었다, 뭐 이게 아니라 추상적인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법칙을 찾아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거는 이전에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뭐 이제 이런 담론을 이제 익숙하게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 학자들의 기존 연구라고 하자. 연구를 다 꿰고 있어야. 그리고 이제 an ability to make use of. 자, 봐봐. 이런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증거랑 논증이랑 논증 방식이랑 분석적 구조를 이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해요? 바로 이 substantiate claim이라고 했잖아.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말이 맞다, 이것을 증거와 분석적 구조로 이제 증명해내는 능력.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거가 꼭 있어야, 이게 꼭 있어야 학문적 규율에 따른 그런 역사적 논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TV에 학자들이나 아니면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이것은 흐름이 어땠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흐름을 쫙 깨.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예전에 어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또 무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거 쫙 깨. 그러면서 내 말이 맞는 것을 증거와 분석적 구조로 또 증명을 해내셔.
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다 학문적 규율에 따른 논증을 하시는 것이고요. 역사적 논증도 그게 분명히 이렇게 하는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such disciplinary knowledge, 그러한 학문적 지식은 is not the same as, 똑같지 않습니다. everyday knowledge, 일상적인 지식과는 달라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쫙 그 역사와 그냥 지금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의 역사, 뭐 하다못해 재즈의 역사라던가 영화의 역사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쫙 그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제 감동의 도가니인 거지. 와, 이렇게까지 통찰력 있게 다 파악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영화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추리소설, 요리 막 이런 거 다 아는데, 근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는 수업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학문적 지식은 everyday knowledge, 일상적 지식과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 it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informally. 그리고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습득될 만한 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요 이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색깔로 하자. 요 it은 바로 such disciplinary knowledge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은 everyday knowledge는 자 뭐예요? 그냥 뭐 유튜브 찌라시라던가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너네 막 들어라. 어? 그거는 못 배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절대 그런 거 쉽게 믿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유튜브 찌라시들.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들. 이런 게 바로 everyday knowledge고요. 그리고 such disciplinary knowledge. 자, 이건 뭐예요? 훈련된 그런 역사적 지식. 자, 이것은 절대로 informally하게 습득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어려웠죠, 내용. 어려운 거 나도 이해하지, 그럼.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지금 이 내용 하면서도 선생님도 어떻게 설명하나 계속 걱정하고 이러면서 계속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일치, 불일치까지 싹 다 나올 수 있는 좀 굉장히 깊은 지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빈칸부터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빈칸이 벌써 딱 나올 법한 게 있습니다. Embedded in stories. 자, 이 부분입니다. 뒤에서 이 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을 이해하는 이 틀이 된다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부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distort by omission.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문장에 가서 이제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라고 해서 결국에 이것들은 자, substantiate claims. 자, in order to 해서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저는 familiarity, abstract generalization,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and the inability to make use of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이 부분들도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다 빈칸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주의하시면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함의 추론은 어디가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 앞부분에서 not neutral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not neutral collection of fact. 바로 이 부분인데, 아이고. 와,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립적인 모음집이 아니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딱 맞을까 고민을 해볼 때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 기록자의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 의도라던가 시대적 배경이 개입돼서 특정 관점이 투영될 수밖에 없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영어로 해보자면 불가피하게 하는 inevitably를 꼭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글로 썼네요. inevitably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shaped by 형성이 되는 거야. 무엇에 의해? subjective 주관적인 관점 perspectives 이런 그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거야. 뭐보다? rather than 순수하게 purely로 하자. purely objective 순수하게 객관적인 그런 기록이라기보다는 이런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형성이 된다. 자, 뭐가? 스토리즈는 이야기는 그렇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딱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위치는 5번째 문장. This is why. this가 어디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서 이제 네 번째 문장 바로 여기까지는 일상적 이야기의 왜곡과 그리고 주관성 이런 거를 지적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제 전환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문장씩 끊어서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좀 이게 좀 길긴 한데 이렇게 C 그리고 B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를 보자고. 어휘는 뉴트럴, 중립적인이었죠. 중립적인의 반대말은 편향된, 그래서 bias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omission, 생략이었어요. 그럼 이 생략의 반대말은 포함이겠죠. 그래서 inclusion. 그리고 distort, 왜곡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명확히 하다. clarify. 그리고 familiarity. 여기서 계속 나왔었지. familiarity, 익숙함. 자,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거죠. ignorance. 그리고 substantiate. 이거 참 어렵죠. substantiate. 입증하다. 자, 이것의 반대말은 repute가 맞아요. refute. 자, 반박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 그 다음에 이제 어법으로 나올 부분은, 자, 여기 unless 생긴 것. unless가 요 if,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여기 수동태로 나온 것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of necessity에 여기 그냥 들어가 있는 부사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hortest 이것도 최상급 최고인 건 하나니까 동사 단수동사 나온 것들 그리고 여기 conscious and unconscious 자 그거하고 choices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렬 구조에 있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알았지? This is why. 네, 이것도 중요하고 not just but이 not only but also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의주동 나온 것이라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it does라고 했을 때 does가 무엇을 받고 it은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the same as 나온 것. 그 외에는 여기서는 오히려 어휘가 좀 많이 어렵지. 물론 disciplined 과거 분사 쓰인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the same as 나온 것 기억하시고, 여기서 수동태 나온 것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어법까지 나오는 거 다 해봤습니다. 자, 한 가지 주제 말씀드릴게요. 이야기의 주관적 특성과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역사의 중요성. 그래서 영어 제목은요. Why facts need stories? 왜 사실은 이야기가 필요한가? 콜론하시고 The subjective nature of history. 역사의 주관적 본질. 그리고 두 번째 Stories versus discipline. 이야기 대 학문입니다. 콜론하시고 The necessity of scholarly history. 학술적 역사의 필요성. 세 번째로 Decoding the past. 과거를 해독하기, 뭐 이렇게 되고요. 콜론한 다음에 cultivating disciplinary knowledge, 학문적인 지식을 cultivating 함양하기, beyond everyday stories, 일상적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는 아까 오미션 나왔죠? 생략이, 왜곡을 만든다는 부분 굉장히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쭉 있을 때 그 얘기에서 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생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판단이고 나의 주관적인 선택이다라는 것.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역사적 서사, 우리가 이제 야사로 배우는 역사들이 있잖아. 그런 것과 우리가 진짜 역사로 배우는 것과의 다른 점,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 마쳤어요. 좀 어려웠죠? 자, 그러면 33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